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. 이 왼쪽의 그림을 살펴볼까요?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가로의 길이가 1일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2와 1의 곱으로 그 넓이가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때 2는요. 이 곱해지는 수 2와 같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그림처럼 가로가 2배가 되면 어떠할까요? 세로의 길이는 2로 같은데 가로가 처음에 2배가 된다. 그러면 이때 넓이는 2 곱하기 2로 4가 되면서 이때 이 곱해지는 수 2보다 큰 수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. 그럼 이번엔 세로가 2로 같을 때 가로가 1의 딱 절반만큼인 0.5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럴 때 넓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걸까요? 2 곱하기 0.5로 넓이는 1이 되죠. 그럼 1은요, 이때 이 곱해지는 수 2보다 작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세로가 일정할 때 가로의 길이가 2배가 되면 넓이도 2배가 되는 것이고 또 그 가로가 절반이 되면 넓이도 절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.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. 무엇일까요? 어떤 수에다가 이처럼 1을 곱하면 어떤 수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처음 수 그대로 나오게 되는구나. 또 처음 수에다가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처음 수보다 큰 값이 나오는 것이고 처음의 수에다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계산의 결과는 처음의 수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죠. 이번에는 곱을 구하고 곱해지는 수와 그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 곱하기 0.99입니다. 0.99에 10을 곱한다. 그러면 한 자리 앞으로 나아가죠. 9.9가 되면서 이건 10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. 10 곱하기 1은 10이 되니까 10과 같은 것이고요. 10 곱하기 1.01 그러면 1.01 각자리 숫자가 앞으로 한 자리 나아가니까 이때 10.1로 표현이 되겠죠? 그러니까 10보다 큰 값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때 우리 0.99, 1, 1.01 이런 것들을 볼까요? 0.99는 1보다 작죠? 1.01은 1보다 크죠?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? 곱하는 수가 1보다 작으면 요 위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? 1보다 작으면 이때 곱은 처음 수보다 어떻게 된다? 처음 수보다 작습니다. 또 곱하는 수가 1이면 곱은 처음 수와 같고요. 곱하는 수가 이렇게 1보다 큰 수가 되면 이때 곱은 처음의 수보다 큽니다. 이와 같은 관계를 찾을 수 있어요.